선후배 관계가 예. 얼마나 빡센지 해당 다니실 때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다니실 때 선후배 관계. 일단 기본적으로 1학년 예과 1학년에 입학을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막내 1학년인데 2, 3, 4, 5, 6 6학년까지 다 있는데 저희가 막내이기 때문에 학교 가면 일단 무조건 인사. 일단 뭐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선배가 아닐까. 왜냐면 혹시나 인사를 안 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입학을 딱 하게 되면 그 선배님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저희는 5일을 내리 오히려 그렇죠. 내리 왜냐면 학년별로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는 본사랑 이과 1학년, 본삼이랑 이과 1학년, 그렇죠. 본이랑 이과 1학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총 5번을 해야 됩니다.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과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기강이나 그런 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는 좀 저희 때랑 그렇죠, 그렇죠. 많이 분위기가 달라져서 네. 제 기억에는 입학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경직된 분위기였는데 맞습니다. 졸업할 때는 또 많이 달라졌고 또 지금은 또 다르지 않을까. 지금은 또 많이 다를 거예요.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진 않을까. 부조리가 있고 이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남자들이 군대를 막 이렇게 우르르 가거나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서 그대로 고정이 돼서 다다닥 올라가기 때문에 선배든 후배든 아니 뭐 교수님이든 그거에 대해서 지키건 지키고 저희가 또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자 그런 분위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권. 원기범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말고 색다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진료를 보면서도 그렇고 평소에 또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수의사로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대에 입학한 이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해보는 네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실까요? 이제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기 시작한데 옛날 그렇죠.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입학을 했을 때가 2009년도. 네.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네요. 12년 전. 2009년에 입학을 해서 이제 수의대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의대는 우리가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배우는 예과가 있고 본과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4년 동안 4년 하는 동안. 본과. 예과라고 하면 보통 수의예과라고 하는데 저희가 본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미리 한번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수의사로서의 뭔가 직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를 예과라고 하고 본과라고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수의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이제 본과라고 합니다. 예과 때 이제 저희가 바로 입학해서 예과 1, 2년 그 다음에 본과 1, 2, 3, 4년 총 6년이 되는 건데요. 예과 때가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예과 때 네. 우리가 수의학을 배우기 전에 그죠. 일반 생물 같은 그죠, 것들을 미리 배우는 시간이지만 저는 본과 때 마실 술을 미리 잡아먹었습니다. 그때는 교양 같은 거를 제 전공이랑 상관없는 그런 걸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꽃과 생활, 뭐 꽃에 대해서 뭐 꽃말을 배운다든지 탁구 같은 것도 있어요. 교양으로. 그래서 탁구나 배드민턴 그런 걸 조금 많이 탁구와 교양이 그렇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탁구는 관련이 있습니다. 어. 탁구는 이제 결국 이제 심신이 튼튼해야 이제 저희가 의사로서 영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공부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 저희 학교는 동물 사양학 어떻게 그렇죠, 기르는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죠. 생물학, 뭐 화학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게 예과 때 많이 놀아라. 많이 놀아라. 왜냐면 본과를 가면 매일매일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좀 엄청 힘든 여정이 앞에 기다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과 때는 그렇게까지는 다들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맞아요. 저희 예과 때 목표는 유급하지 않기. 그렇죠, 그렇죠. 유급하지 않기여서 이 유급이란 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의학 계열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유급이라는 또 무시무시한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유급이 뭐냐면 다 A뿔을 받더라도 한 과목만 꽈락이라거나 F를 맞는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 과목 이상 뭐 D 이하를 맞는다 라고 하면 이게 다시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됩니다. 일반 대학생분들은 그 과목만 재수강을 하면 되지만 저희는 그냥 통째로 그냥 1년을 탁 날린 거기 때문에 저희 남자들은
1년, 2년 예과 때 유급 없이 잘 버티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급을 하면 그렇죠. 군대를 가죠. 그렇죠. 보통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유급을 피해야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과 때를 보내고 나면 본격적인 수의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 본과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본과는 1, 2, 3, 4학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본과 들어가기 전에 보통 지금 수의대생들이 계시다면은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해부학 중에서 보라, 뼈에 대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건데 해부학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와중에서도 맨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건 뼈대. 네. 본과를 올라가기 전에 잠깐 고락을 하는데 구두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시험을 보고 이러니까 아 이제 본과생이다. 정말 본과생이구나. 예과 때 그렇죠. 항상 하는 철없는 그렇죠. 예과병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렇죠. 빨리 본과 가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 이런- 생각이 사라졌다. 딱 사라지고 의사 선생님들, 의대생분들은 제가 알기로 사람뼈 개수가 뭐 200 몇 개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외울 게 엄청 많다고 하는데 수의대생들만의 고충이 있죠. 동물별로 뼈를 외워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강아지, 고양이, 돼지, 말, 소, 닭까지. 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두루두루 알아야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제시 많이 보셨나요?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 번에 통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예. 조별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아, 예, 그렇죠. 한 조가 다 통과를 해야 그 조가 다 같이 집에 가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잡히면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새벽 2시에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그렇죠. 때문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수의대가 6년이니까 3, 4, 5, 6학년으로 부르지 않고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부르는데 사실 본과생들 중에서는 가장 막내죠. 그리고 일단 그 건물 쓰는 게 다릅니다. 건물. 예과 때는 기본적으로 뭐 인문대도 갔다가 뭐 수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자연대도 갔다가 정말 대학생 그렇죠. 그런 생활을 캠퍼스 하면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학원. 대학생들은 보통 전공에 따라서 뭐 전자 1관, 뭐 2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교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본과 1학년 교실, 그 본과 2학년 교실. 중고등학교 때처럼 그렇죠. 교수님이 바뀌어서 그렇죠. 들어옵니다. 저희는 수강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 신청 아무리 늦게 하셔도 괜찮아요. 수의대의 유일한 장점. 수강 신청을 그날 안 하셔도 됩니다. 미리 짜져 있습니다. 다 짜져 있습니다. 미리 짜져 있어서 저희는 거의 학원 다니는 초등학교 느낌. 딱 있으면 교수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됐죠. 보통 대학생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봤는데 물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날도 있었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계속 학교마다 시험을- 커리큘럼이 다르겠지만 그렇죠. 뭐 3번씩 보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땡시 땡시. 본과 1학년 때는 맞아요. 우리 땡시라고 해서 의학계열, 뭐 의대, 맞아요. 간호대, 뭐 수의대, 치대 다 하시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PPT 사진 한 장 딱 띄워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게 무슨 근육이게 혹은 뭐 이게 무슨 뼈게라고 하고 3초가 지나면 PPT 다음 사진 넘어가요. 그렇죠. 땡 하고 땡 넘어.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땡 땡시. 하고 넘어. 그래서 땡시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시험을 사실 뭐 해부학뿐만 아니라 생리학도 있었고 뭐 생화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보면 그런 식으로 본과 1학년 때는 기본적인 해부 생리 같은 걸 배우고 그렇죠. 본과 2학년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조금 더 응용이 그렇죠. 되는 거. 병리나 이런 걸 배우고 그다음에 본과 3, 4학년 때는 정상이랑 비정상을 알았으니까 그거를 임상에 적용해서 해보자. 다시 돌려놓는 그렇죠. 그런 작업들.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었어요. 본과 1학년 때는 그렇게 보내고 본과 2학년 때는 뭐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본과 2학년 때가 그래도 본과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던 게 아닐까.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해부학 그런 게 이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과 중에서는 본과 2학년이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과 2학년 때가 좀 많이 빡세가지고 본과 2학년 때는 두 가지 그렇죠. 기억밖에 없습니다. 돼지 부검을 하거나 닭 부검을 하거나 그렇죠. 저희 실험실에서 돼지 밥을 주거나 그렇죠. 소 밥을 주거나 과제나 수업이나 아니 뭐 연구 활동 같은 것도 실험실에 속해 있다면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과 3상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임상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주로 뭐 병원 실습이나 이런 걸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실습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나가서 실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대학병원에서 본과 4학년 때쯤에 실습을 했었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임상과 비슷하겠지만 그날따라 유독
환자가 한 친구도 안 왔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그래서 그냥 책 보고 쉬다가 6시 퇴근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 실습생이었으니까 6시 퇴근인데 5시 55분에 안산입니다 선생님. 그날은 그날은 이제 못하는 그때부터 거죠. 준비해서 네. 퇴근을 못하고 그렇죠. 아 이렇게 임상 수의사들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맞습니다. 이게 약간의 일종의 저의 복선이 아니었나. 그렇죠. 지금과 비슷한 삶의 복선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때는 약간 과마다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한 주씩. 그렇죠. 내과, 외과, 방사선, 뭐 임상병리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로 병원 실습을 하는데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대학원을 다니시는 선배님들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네. 그렇죠. 사실 뭐 제일 막내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막내 같은 느낌에서 뭔가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 있을 때는 뭔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학부생 중에 그렇죠. 왕이지만 나가면은 다시 막. 그렇죠. 막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그때는 바짝 긴장을 하고 그렇죠. 엄청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본과 4학년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국가고시. 국가고시. 국가고시 칠 때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그때는 엄청 쫄려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고시라는 게 사실 뭐 다른 계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합격률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잖아요. 그렇죠. 8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뭐 그렇죠. 기사분들이나 뭐 그렇죠. 이런 실험에 비하면 훨씬 합격률이 높죠. 일단 그거를 떨어지면 부모님 얼굴을 못 보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물론 해마다 이게 난이도가 다른데 또 혹시나 어려운 난이도에 저희가 걸리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떨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수능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가장 큰 시험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오래 해왔으니까 미끄러지면 안 된다 이런 심적 부담감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수능 진이래로 가장 열심히 공부할 때가 그렇죠. 아니었나.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과목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본과 때 배운 양들을 다 시험을 치니까 고시 치는 수준으로 거의 뭐 틀어박혀가지고 다들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 탈락이냐 합격이냐 이걸 이제 기다리는 시간인데 한 2주? 1주 정도 됐나요? 뭐 1, 2주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너무 2주. 피 말리는 시간이라서 그렇죠.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했지만 하지만 또 무사히 붙었으니까 지금 붙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을 치고 그 다음 뭐 홀가분한 것 같지만 그때의 심적 상태는 사실 다들 합격 발표가 그렇죠. 나오고 이제 면허증을 수의사 면허증을 받으면은 그렇죠. 정말 이제 홀가분해집니다. 돌아보면 이제 저희가 예과, 본과, 국가고시 이렇게 딱 치고 그 사이의 시간들이 약간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수의과 대학 생활이 정리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대로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대학원 가시거나 대학원으로 가시거나 아니 뭐 여자 동기분들은 바로 취직을 하시거나 그렇죠. 남자는 주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예과 때부터 본과 그리고 국가고시까지 특별하게 이상이 없을 땐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혹시 중간에 그냥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신다거나 아니 1년 뭐 휴학하고 잠시 뭐 유학을 다녀오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지금은 커리큘럼이 그렇죠. 또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을 수도 네. 있어요. 오늘은 수의대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진료 보다 보면 혹은 후배님들 혹은 예비 수의대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수의대 생활이 어떤가요? 그렇죠. 뭐 힘들진 않았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입학한 지가 12년이 됐으니까요. 네.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들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고 뭐 보좌님이든 아니면 다른 뭐 후배님이든 아니면 수의사를 목표로 하시는 학생분들이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조금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대충 감이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